3차. 오늘이죠. 오늘 할 거. 이 내용에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파일, 에듀 집 파일이 하나 있을 겁니다. 이거 다운받아서 압축을 풀어주시면 됩니다. 저도 일단 압축을 풀어 놓을게요. 저 다운을 받아놨기 때문에 압축을 풀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폴더로 하나로 묶여서 풀리는 걸 보실 수가 있겠죠. 중요한 건 폴더예요. 폴더. 이 폴더 안에 이렇게 파일들이 들어있거든요. 아니, 또 폴더가 또 들어있거든요. 이 안에 파일들이 있을 것이고. 중요한 건 이 폴더입니다. 제가 이거는 설명을 안 드렸던 것 같아요. 새 프로젝트 만들기는 해보셨어도 그 프로젝트를 열어보는 거는 안 해본 것 같은데, 보여드렸던 건가? PPT에는 있기는 하거든요. 따로 제대로 설명이 안 들어간 것 같아서, 어차피 그 스크립트를 일일이 하나하나 타이핑하기에는 조금 힘드니까, 그래서 제가 미리 다 작성은 해놨어요. 스크립트를. 그거를 같이 보면서 할 거라서 중요한 건 이 파일을 다운받아 가지고 이렇게 압축을 풀어주시는 거. 네, 압축을 풀어주세요. 자, 압축 파일 뭐 이거 지금 오늘이 세 번째 차시기 때문에 3차 폴더를 들어오셔서 이 압축 파일을 다운받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지금 이게 밑에 사용한 에셋이라고 해서 이 에셋은 그 유니티 에셋 스토어에 올라가 있는 그 제목들을 지금 적어 놨어요. 제가 지금 이렇게 사용을 했다라고 하는 걸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목록을 작성해 놓고 다운받았습니다. 압축을 풀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유니티 프로젝트를 열어봐야 되겠죠? 프로젝트 여는 거는 새 프로젝트가 아니기 때문에 열기를 통해서 오픈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이 경로, 프로젝트 경로가 있죠? 프로젝트 경로로 지금 왔습니다. 제가 압축을 풀었던 폴더 이름이 에듀예요, 에듀. 에듀. 그러면 이 에듀 폴더에 들어가면 또 폴더들이 존재해요. 그러면 얘를 선택을 해서 열기를 해야 될까? 아니면 얘일까? 실질적으로 얘는 파일이 없어요. 지금 열려는 프로젝트 선택 자체가 폴더로 되어 있습니다. 폴더. 패키지 열기 하면 올바른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그럼 무엇을 선택해야 되느냐? 이 안에 assets, 패키지, 프로젝트 세팅, 유저 세팅이라고 이렇게 폴더들이 존재하는데 이 안에서는 실질적으로 실행 파일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없습니다. 아이콘 자체가. 지금 이거는 이제 제가 비주얼 스튜디오를 깔았기 때문에 비주얼 스튜디오 매핑이 되어 있는 거고 이건 아시겠지만 네. 메모장이죠. 없어요. 실제로는. 그럼 이 프로젝트를 열기를 하는 폴더는 대체 누구냐면 이 에듀라고 부르는 이 폴더명이 바로 프로젝트입니다. 이 안에 얘네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에듀를 선택을 하면 폴더 에듀라고 지정이 되어 있죠. 이걸 다른 걸 눌러버렸다. 상관없습니다. 뒤로 가서 다시 에듀 선택하시면 돼요. 그리고 열기를 하면 프로젝트가 이렇게 등록이 되고 이거는 그 런처기 때문에 런처에 등록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다음에 이제 이 유니티 허브를 열면 항상 얘가 떠 있겠죠. 런처라서 런처에 바로가기처럼 등록을 해놨기 때문에
열기를 하시면 아마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거예요. 안 열리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여기 뭐냐 그 느낌표 그 워닝 워닝 그 경고 그 에디터 버전이 맞지 않다라고 해서 제가 지금 최신 버전으로 설치를 했었지만 그간에 또 이제 버전업이 되면서 또 버전이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워닝 뜨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에디터 버전을 자기 거 자기가 지금 추가해 놓은 그 버전으로 맞춰주시면 되는데 가급적이면 앞에 자리는 맞춰주세요. 2021.3은 뒤에는 상관없습니다. 앞에 부분을 맞춰주시면 돼요. 2021만 맞춰도 어느 정도는 열릴 거예요. 그러면 그 유니티가 알아서 다른 폴더들을 열심히 만들어 놓거든요. 라이브러리, 로그, 그리고 템프. 얘는 제가 압축 파일에 포함을 안 시켰어요. 안 시켰는데 유니티 허브를 통해서 열게 되면 자동으로 생성이 되는 애들이에요. 템포러리는 말 그대로 임시 폴더죠. 유니티가 잠깐 무언가 이 프로젝트에 관련해서 계산할 게 있다. 그때 사용하는 임시 그리고 로고는 아시겠지만 기록하는 거죠. 중요한 건 라이브러리예요. 라이브러리 용량을 살펴보시면 좀 되지요. 근데 지금 제 거 폴더 프로젝트 용량을 보면 훨씬 더 뛰어넘었어요. 왜 뛰어넘었냐? 이 안에서 사용하는 여기에 들어가 있는 이 파일들을 전부 유니티에서 작업할 수 있게끔 굉장히 라이트하게 바꿔줘요. 압축을 전부 다 없애버려요. 저희가 사용하는 모든 파일들은 다 압축이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물론 텍스트 파일은 제거하고요. 압축이 다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희가 보는 영상이라든가, 뭐, 음악, 뭐, 심지어는 이 사진도 마찬가지죠. 다 압축이 들어가 있는데 그 압축을 풀어서 보관한 게 라이브러리 폴더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압축을 풀었기 때문에 무언가 있지 않느냐? 글쎄요. 저도 이건 직접 열어보지 못했어요. 그럴 필요성을 못 느끼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좀 있네요. 이거 패키지 캐시 같은 경우에는 유니티에서 사용하는 이 패키지에 관련된 사항들을 얘가 알아서 인터넷을 통해서 다운받았나 봐요. 좀 오래 걸리겠네. 네, 중요한 건 아니니까 일단.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차근차근 슈팅 게임을 만드는 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타이틀리드라고 해서 씬이 아마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을 텐데 언타이틀리드라고 하는 씬은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뭐 실행을 한다 하더라도 비어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냥 처음에 저 유니티 생성했을 때처럼 그렇게 보이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 안에 뭐 따로 넣어진 게 없겠죠. 지금 여기다가 넣을 게 아니라 이미 세팅되어 있는 거에다가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이건 따로 저장하지를 않을 겁니다. 저장하지를 않고 여기 프로젝트 뷰에서 씬스라고 하는 이 폴더 열어보시면 이렇게 게임 씬이라고 있을 거예요. 못 찾겠다 하면 이렇게 씬이라고 직접 적어주셔도 되고요. 씬 하면은 막 씬 뭐 이렇게 나 있는데 얘네들은 전부 다 위치가 다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이거는 이제 검색이니까 뭐 데모 씬은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게임 씬은 이쪽에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경로가 뜨죠. 저희는 게임 씬을 열어볼 거예요. 이거보다 뭐 더 나은 방법은 여기 보면 이제 타입별로 검색해주는 녀석이 있는데 타입별로 검색해주는 거에서 씬을 선택하면 딱 씬만 나와요. 그리고 또 요 경로에 있어요. 이거는 이제 이펙트를 미리 저기 에셋 다운받은 거에 들어있는 이펙트를 보여주는 그런 씬들인데
중요한 건 저희 게임씬이니까 게임씬을 열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게임씬을 열었습니다. 필요한 폴더를 좀 닫아야지. 근데 게임씬을 열어서 보니까 여기 이렇게 삐져나오고 있고 글씨도 지금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일단 저희가 작업하는 이 화면 자체가 이렇게 3D 형태로 돼 있거든요. 근데 제가 만들려고 하는 건 슈팅 게임이라서 2D 형태로 갈 거예요. 2D 형태로 가기 때문에 이 3D 형태로 보기에는 상당히 좀 힘들어서 2D, 여기 보시면 2D라고 있죠? 2D. 2D를 선택을 해줄게요. 그럼 2D에 불 들어왔고 이렇게 회전이 안 되는 회전바 없죠? 그 3차원이라고 하는 마크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아직 퍼렇게 지금 양쪽 사이드로 지금 여백 자체가 퍼렇게 지금 있잖아요. 이거는 제가 그 디스플레이 원이라고 하는 것 자체에 보면 프리 에스펙트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 비율이 없다라는 의미예요. 해상도가 해상도가 그냥 제가 네 맘대로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내 맘대로다. 해상도. 이게 해상도예요. 창 크기가. 게임뷰라고 부르는 이 창 자체의 이 크기대로 UI가 자동으로 이렇게 배치가 일어나고 있죠. 세로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거를 프리 에스펙트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저는 10대 16, 그러니까 세로 뷰죠. 가로로 눕힌 게 아니라 세로로 세운 거. 지금 이게 없다.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데요. 네, 없으실 거예요. 이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애드를 해줘야 되거든요. 여기 보면 픽시드 리솔루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리솔루션은 픽셀 단위예요. 픽셀 단위고 여기 레티오 비율입니다. 그래서 x는 10, y는 16. 그래서 이거는 이제 라벨 여기에 보이는 이 제목이겠죠. 뭐 버티컬 이렇게 해서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10대 16이라고 지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세로뷰로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자, 여기에 보시면 이 게임뷰에 있는 요 크기에 따라서요. UI가 지니고 있는 이 크기도 같이 변동이 되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UI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죠. 컨텐츠, 컨텐츠, 캔버스 스케일을 의해서 여기가 픽셀 사이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스크린 사이즈, 피지컬 여기에 선택하면 뭐 이렇게 지정을 해줄 수가 있잖아요. XY 크기는 몇이다라고 그대로 지정하면 그대로 나오겠죠. 근데 변경된 픽셀 사이즈로 만들어주고 했기 때문에 이거 그대로 따라갈 거고요. 근데 여기서 해주셔야 되는 내용들은 뭐 그냥 드래그예요. 뭐 굉장히 단순하죠. 단순한 드래그인데 일단 보셔야 될 것이 프리팹이라고 하는 거하고 여기 스프라이트 이렇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요. 지금은 이거를 보시면 돼요. 자, 일단 전 잠깐 2D를 끄고 보실게요. 자, 백그라운드, 배경이라고 되어 있는 이 백그라운드에 보시면 여기 매테리얼
디폴트 매테리얼? 예, 디폴트 매테리얼 이걸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디폴트 매테리얼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허옇게 보이는 이거를 지금 이 스프라이트 이걸로 바꾸고 싶다. 이걸 이렇게 넣는다? 이 이미지 그림인데 이걸 이렇게 넣겠다? 안 들어가요. 이 안에 들어가는 건 매테리얼이라고 부르는 그런 타입의 파일밖에 안 들어가거든요. 제가 하나를 안 열었군요. 매테리얼스를 들어가시면 이렇게 백그라운드라고 하는 매테리얼이 존재해요. 그러면 이걸 넣으면요. 들어가지요. 근데 제가 그림 파일을 정해주질 않고 그냥 매테리얼 자체를 넣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럼 백그라운드 안에 그림 파일 넣는 데가 있다라는 걸 아시겠죠? 그럼 백그라운드라고 하는 이 매테리얼을 눌러볼게요. 그림 파일이 도대체 어디 들어가 있을까? 여기에 넣었나? 자세히 보시면 얘만 다를 거예요. 알베도라고 부르는 거. 이게 텍스처예요. 이게 지금 요거래요. 그럼 이걸로 이렇게 바꾸면요. 바뀌었죠? 또 다른 걸로 바꾸면 그거에 맞는 이미지로 바뀌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백그라운드를 제거의 매트리얼을 사용해서 넣었을까? 어, 저희 그 슈팅 게임에서 보면 그 비행기가 지나가요. 근데 비행기가 하늘에 그냥 뭐 붕 떠 있는 게 아니죠. 지금 제가 여기 이 배경을 우주공간 같은 그런 이미지로 구해온 이유가 밤하늘에로도 할 수 있긴 하겠지만 이걸 구해온 이유가 바닥 그러니까 1945라고 하는 그 게임처럼 바닥에 뭐 지형이 있는 걸 쓰면은 굉장히 좋겠는데 그게 계속 이어지게 만들기에는 상당히 여러 가지 작업을 들어가 줘야 되거든요. 이미지 하나를 쓰는 게 아니라 굉장히 좀 여러 개를 써야 돼요. 스테이지 하나에 못해도 한 10장 정도? 뭐 드래곤 플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미지 2장으로 끝내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요. 근데 그 많은 이미지를 이어가게 하겠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스크립트적으로 내용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그냥 이미지 한 장을 계속 반복시키게 했어요. 되게 쉬운 방법으로 스크롤처럼 내려가게끔. 그래서 매트리얼에다가 원하시는 거 이미지를 그냥 지정해 주시면 돼요. 근데 여기 색상이 있네요. 여기에 이미지가 들어갔고요. 색상이 있어요. 그러면 이 알베도에 이미지를 안 넣으면 색상이 나와요. 이 색상을 빨간색으로 바꾸면 빨간색이 나오겠죠. 그 상태에서 이미지를 넣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미지가 빨갛게 변한다? 그러면 검정색은 왜 빨갛게 안 변했을까요? 자, 이거 빨간 거 한번 넣어볼게요. 빨갛네요. 색상을 흰색으로 바꿔볼까요? 빨갛네요. 뭐 어떤 색깔만 바뀌었나요? 흰색만 빨갛게 변하고 있죠. 이건 일종의 필터 같은 느낌입니다. 이 그림 파일 안에 존재하는 이 색상 중에서 빨간색만 도드라져라 라고 하는 거고요. 이걸 적절하게 섞으면 빨간색은 100%, 녹색은 뭐 절반보다 조금 더, 파란색도 절반보다 조금 더 쳐줘라. 더 표현을 하게 해줘라 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만약에 빨간색을 좀 더 줄이면요. 전체적으로 다 다운됩니다. 일종의 필터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 이미지 파일에서 RGB가 레드, 그린, 블루가 최대치가 되면 하얀색입니다. 빛의 삼원색, 하얀색. 다 없으면 검정색이고요. 까맣죠? 근데 완전 까만 건 아니죠.
그래서 그 이미지에 들어가 있는 빛의 삼원색을 몇 프로씩 뺄 거냐. 그런 의미로 이 색상을 조절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백그라운드, 배경을 넣었습니다. 백그라운드. 그 백그라운드 매트리얼을 백그라운드로 넣었고요. 그럼 이거 한번 실행해 볼까요? 지금 이게 실행된 건데 안 움직이죠. 움직이질 않고 있어요. 게임 시작 누르면 여전히 움직이질 않고 있어요. 아무 반응도 안 합니다. 반응하지 않는 이유는 제가 보이는 거는 세팅은 했지만 실질적으로 어떻게 작동을 해라라고 하는 명령하는 녀석은 여기에다가 등록해 주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 스크립트라고 하는 이 폴더에 보시면은 여기 백그라운드 스크롤이라고 하는 스크립트를 제가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이걸 이 백그라운드에다가 이렇게 놓으면 이렇게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죠?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하이라키에 있는 이 백그라운드 오브젝트를 선택을 하시고 이 백그라운드 스크롤을 드래그해서 갖다 놓으셔야 돼요. 왜 드래그냐? 여기서 백그라운드를 선택하고 여기서 백그라운드 스크롤이라는 스크립트를 선택하면 바뀌니까요. 인스펙터가. 놓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드래그를 하는 겁니다. 다른 방법은 이제 에드 컴포넌트에서 여기서 검색하시면 돼요. 백그라운드 스크롤이라고.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플레이. 자, 이제 배경이 흘러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배경이 흘러가도록 명령을 내리고 있는 녀석은 이 백그라운드 스크롤이라고 하는 스크립트가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뭐 메시 렌더를 가져와서 거기에 매트리얼을 맷이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일단 넣어주고 업데이트해서 오프셋 텍스처가 지니고 있는 오프셋을 이렇게 도어쌤을 통해서 바꿔줘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얘가 스크롤처럼 움직이는 건데 여기 맷 뒤에 보면 맷에 지금 이렇게 뭐가 들어가 있죠. 플레이를 끄면 안 들어가 있고요. 플레이를 하면 플레이 순간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열심히 스크롤 되고 있고요. 그리고 스크롤 스피드가 0.2라고 되어 있어요. 0.2 0.2인데 스크롤 스피드를 5라고 바꾸고 플레이를 누르면 엄청 빠릅니다. 너무 빨라졌다. 그래서 여기서 바로 0.2라고 수정을 했어요. 여기서 중요한데요. 지금 제가 플레이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동작하는 이 중에 수치를 변경을 했어요. 플레이를 꺼볼게요. 값이 어떻게 됐나요? 아까 처음에 넣었던 0.2 거기서 5로 바꿨죠? 그리고 플레이를 시키고 0.2로 다시 되돌렸는데 플레이를 꺼버리니까 5가 돼버렸어요. 0.2, 0.2로 바꾸고 플레이를 하고 다시 끄면 0.2. 이제 어떤 건지 조금 감이 잡히실 텐데 플레이 중에요. 여기서 수치를 바꾸게 되잖아요. 플레이를 하고 수치를 변경을 열심히 막 해놨습니다. 이제 이거를 한번 써봐야겠다. 위치 잡았어. 좋았어. 했는데 플레이를 끄면 원상복구. 플레이 전으로 되돌아가요. 그래서 위치 잡을 때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방법이 위치를 일단 이렇게 잡고 플레이를 시키면서 위치를 이렇게 얼추 잡았어요. 잡고 이 정보를 이렇게 카피 하는 경우도 있고 이걸 스크린샷
이렇게 스크린샷 뜨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이걸 종이다가 적어 놓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 방법은 상당히 불편하지요. 다시 적어야 되니까. 이미 세팅을 해놨는데. 이걸 저장하는 방법? 세이브를 누르면 될까요? 컨트롤 S? 안 돼요. 실행 중에는 세이브가 안 됩니다. 뭐가? 씬이. 이걸 세이브를 못한다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사용하는 방법이 이걸 프리팹화 시키는 건데, 지금 여기에 보면은 어디에도 프리팹 P로 시작하는 녀석이 존재하지가 않을 거예요. 아, 프로퍼티 빼고요. P가 없어요. 프리팹 이거 PREFABS 프리팹 없어요. 그럼 이 프리팹은 어떻게 만들지? 뭐 다른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나? 아, 그러실 텐데 간단해요. 무지 쉬워요. 이거 백그라운드 이 오브젝트 하이라키에 있는 건 제가 메모리 안에 있는 거라고 얘기를 드렸고 프로젝트 안에 있는 건 파일로 존재한다고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메모리에 있는 걸 이렇게 파일로 끌어다 놓으면 만들어지는 게 프리팹입니다. 종료하면 백그라운드 이렇게 값이 씌워져 있죠. 여기에 똑같은 백그라운드인데 여기 제가 바꾼 수치가 그대로 기록되어 있죠. 이걸 이걸로 대체를 해버려도 돼요. 이거 대신에 이걸로. 근데 지금은 이 백그라운드로 바꿀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보여드리는 형태입니다. 이건 예시예요. 꼭 하라는 건 아니고요. 예시로 일단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백그라운드 스크롤이라고 하는 스크립트를 통해서 배경이 움직이는 걸 보았을 겁니다. 일단 제가 다 만들어 놓은 일단 프로젝트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거는 완성본인데요. 완성본에서 보면 네, 사운드가 참 안 들리겠구나. 네, 소리도 넣어놨고요. 게임 시작이라고 그냥 간단하게 해놨어요. 뭐 이래저래 꾸미는 거 없이. 그리고 스크롤이 지금 계속 되고 있고 게임 시작을 누르면 비행기가 한 대가 이렇게 나올 거고요. 시간도 가고 점수도 있고 최고 점수 있고 비행기가 생성이 돼서 나오고 내 거 비행기도 이렇게 있고 그래서 키보드를 이용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네 이렇게 컨트롤을 누르면 미사일이 이렇게 나가게끔 지금 해놨고요. 뭐 화면을 누르고 있어도 나갑니다. 이거 파이어인데 이렇게 해서 비행기를 격추시키고 살아남는 그런 비행기 게임인데 보시면은 이거 보이세요? 비행기가 옆으로 눕는 거예요. 제가 이걸 보여드린 이유가 저는 분명히 2D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오브젝트는 3D 오브젝트예요. 자, 여기 플레이어라고 하는 이 프리팹을 이렇게 메모리상으로 끌고 와 볼게요. 그럼 플레이어가 이렇게 등록이 됐을 거예요. 더블 클릭해서 확대해서 가보겠습니다. 자, 3D로 보고 있기 때문에 얘에 대한 모습을 다 이렇게 앞뒤로 볼 수 있을 텐데 게임상에서는 딱 여기 이렇게만 쳐다보고 있을 거예요. 이렇게 쳐다보고 있을 거고 제가 얘를 이렇게 회전을 시켜서 진행하게 할 거예요. 카메라는 항상 위에서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이 오브젝트가 회전을 하면 여기가 가려지겠죠? 이렇게 가려지겠죠? 반대쪽으로 회전을 시키면 이제 반대쪽이 가려지겠죠. 그러면서 여기 바퀴가 보일 수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지금 3D 오브젝트를
사용을 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 앞에 프로펠러 있는데 멈춰 있잖아요. 그냥 이런 모습만 보이는데, 야, 어디 갔니? 예. 이런 식으로 회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스크립트 때문에 회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 있니? 얘인가? 예. 여기 보시면, 어, 네, 이게 아마 프로펠러일 겁니다. 프로펠러. 엔진 온 끄면 그냥 프로펠러만 있고 켜면 뱅글뱅글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고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생겼어요. 눈속임이 아니고 그냥 이렇게 생겼어요. 프로펠러가 빠르게 회전하기 때문에 그 회전하는 그 모습을 그냥 그대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엔진 온 하면 저게 보이는 거고 엔진 온이 꺼지면 그냥 프로펠러만 딱 보이게끔 해놓은 거. 그러면 저희도 게임 시작을 누르면 이렇게 플레이어가 나오고 그리고 적군이 출현하도록 그렇게 구성을 짜 봐야겠죠. 대강 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똑같이 따라해 주시면 되는데 일단 이 매니저라고 부르는 이 오브젝트 있죠. 지금 백그라운드 지금 하나만 손을 대는데 이 매니저에다가 저희가 슈팅 매니저라고 하는 이 스크립트를 등록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너미 프리팹, 히어로 프리팹이라고 되어 있는 이 두 개의 녀석을 보시면 이너미 적이죠. 적군. 그리고 히어로 주인공입니다. 플레이어. 그러면 대충 감이 옵니다. 이너미를 여기다 넣으면 되겠구나. 플레이어를 여기다 넣으면 되겠구나. 이 슈팅 매니저라고 하는 이 스크립트는 제가 직접 짰어요. 만들었어요. 그래서 명칭도 제가 직접 다 하나하나 지어준 겁니다. 여기 보시면 퍼블릭이라고 되어 있어요. 퍼블릭. 퍼블릭은 이제 모두에게 공개되어 있다라는 의미가 되고 다 퍼블릭이네요. 생각해보니까. 근데 얘는 퍼블릭이 아니에요. 퍼블릭이 없어요. 앞에 보시면 앞에 퍼블릭 트랜스폼 스폰 리스트 얘는 플룻 타임은 똑같은 걸로 볼까요? 퍼블릭 플룻 이너미 크레이트 딜리트 3 뒤에 F라고 했는데 이 F라고 하는 거는 플룻 실수다라고 하는 거예요. 플룻 실수 3.0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플룻 타임은 0. 왜 여기다가는 F를 안 붙였냐? 0이니까요. 0이기 때문에 그래요. 0은 어디에서도 다 0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퍼블릭이 붙어 있는데 여기는 안 붙어 있는 이유? 그냥 암묵적으로 이 앞에 프라이베이트가 붙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퍼블릭과 프라이베이트 이 두 개의 차이는요. 자, 이너미 크레이트 델리트라고 되어 있죠. 이너미 크레이트 델리트 3. 그 밑에 뭐가 있나요? 베스트 스코어 텍스트라고 있네요. 근데 그 밑에 베스트 스코어 텍스트가 있나요? 아니죠. 타임과 이너미 크레이트가 들어있는데 이거는 어디다 팔아먹고 바로 건너뛰었을까? 프라이베이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프라이베이트는 개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감춰진 게 나만의 것이기 때문에 바깥에다가 보여주지를 않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프라이베이트는 숨겨지는 녀석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밖에 대외적으로 안 보이는 녀석. 대신 누구한테는 보이느냐? 나한테는 보여요. 내 거니까. 그래서 슈팅 매니저라고 하는 거 안에서는 사용이 가능하나 이렇게 유니티 외부에서 그걸 사용할 수는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너미 프리팹과 플레이 프리팹이기 때문에 그 프리팹을 그대로 끌어다 여기다 놓으셨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베스트 스코어 텍스트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여기서 이제 보여드릴 게 뭐냐면 이게 들어가는 이 명칭이에요. 일단 이거 일단 치고요. 여기서 보면 논, 네, 없다. 근데 뒤에 가로하고 얘는 게임 오브젝트, 얘는 텍스트 매시 프로 UGUI 이거예요. 이거에 대한 차이점을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여기선 게임 오브젝트라고 지어줬기 때문에 여기서 게임 오브젝트라고 지금 보이는 거고요. 제가 여기다가 텍스트 매시 프로 UGUI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텍스트 매시 프로 UGUI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선 띄어쓰기를 안 했어요. 하지만 여기선 띄어쓰기를 해주네요. 보시면 T 대문자, M 대문자, P 대문자, U, G, U, I 여기 대문자예요. 그래서 대문자, 소문자, 대문자, 소문자, 대문자, 소문자, 대문자 이렇게 이어져 있기 때문에 얘가 알아서 유니티가 알아서 띄어쓰기를 해준 것 뿐입니다. 편하라고. 툴을 왜 쓰느냐? 편하라고. 만약에 유니티라고 툴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건 이거밖에 없어요. 이것만으로 코드를 열심히 작성을 해서 실행을 해가지고 확인하고 또 코드를 또 보고 바꾸고 또 실행해서 확인하고 해야 되는데 유니티는 아예 그냥 보면서 해라고 만들어준 거기 때문에 툴이에요. 툴이기 때문에 편의를 봐줘야겠죠. 그래서 그 편의를 이렇게 띄어쓰기로도 표현을 해준 거예요. 붙어 있으면 읽기가 힘드니까 헷갈리잖아요. 여기서 텍스트 매시 프로 게임 오브젝트 이렇게 지어줬기 때문에 이 게임 오브젝트냐 트랜스폼이냐에 따라서 얘네들이 가져가는 내용들이 나는 게임 오브젝트를 받을 거야. 나는 그 텍스트 매시 프로 UGI를 받을 거야 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그것들을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게임 캔버스를 열어서 베스트 스코어 텍스트니까 라벨 하이 스코어죠. 하이 베스트 네, 이름이 일치하지 않게 해놨네요, 제가. 아쉽네. 일단 이 하이 스코어를 여기다 넣어줄 거고요. 스코어, 그 다음에 타임, 라이프. 근데 라이프가 안 들어가요. 왜 안 들어갈까? 라이프를 보니까 아무것도 없네요. 얘는 텍스트 매시 프로, 텍스트 UI라고 하는 게 이렇게 있는데 텍스트 매시 프로죠. 텍스트 매시 프로입니다. 그래서 얘는 들어가는데 얘는 안 들어가요. 왜? 없으니까. 그래서 이걸 이렇게 넣어줘야겠죠. 열어서. 그러면 마지막 두 군데가 빠졌네요. 네. 여기 보면 이제 캔버스라고 지금 제가 명칭을 주었어요. 그게 게임 오브젝트이고요. 이걸 말해요. 이걸 말하는 거고요. 얘는 캔버스인데요 라고 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원하는 건 얘를 가져가다 쓸 게 아니라 이걸 통으로 가져다 쓸 거기 때문에 이걸 게임 오브젝트라고 만들어 놓은 겁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게임을 시작을 할 거예요. 그러면 그 메뉴 캔버스가 있고 게임 캔버스가 있습니다. 메뉴 캔버스가 하는 거는 저 게임 시작으로 하는 이 버튼밖에 없어요. 게임 캔버스는 보이시죠? 점수, 최고 점수, 시간,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제 라이프라고 하는 거, 목숨, 그거를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게임을 시작했을 때만 딱 보이고 게임이 끝났어, 죽었어. 그러면 안 보일 녀석이기 때문에 이렇게 캔버스 두 개로 나누는 거고요. 그걸 켜고 끄고 하려고 여기다가 등록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UI 메뉴 캔버스, 메뉴를 여기다 이렇게 넣어줄 거고요. 게임 캔버스를 이렇게 넣어줄 겁니다. 이 상태에서 시작을 하면 바로
이렇게 게임 시작이 될 거냐? 아닙니다. 안 되고 있어요. 제가 이 버튼 있죠? 게임이라고 하는 이 버튼에 지금 아무것도 등록 안 해놨거든요. 원클릭에. 그래서 여 안에서 넣어줘야 되는데, 제가 만든 스크립트를 여기다 이어야 돼서, 그러니까 링크를 걸어야 해서 지금 빼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한번 링크를 한번 걸어보고 동작하는 걸 볼게요. 원클릭, 그러니까 버튼에 가시면 버튼이 클릭됐을 때 뭘 해라라고 하는 건데 리스트가 임피트 비어 있습니다. 플러스를 눌러서 하나 추가해 주고요. 그러면 원클릭에 뭔가가 생겼어요.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연결을 해줄까? 이 매니저를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매니저를 여기다가 넣어주세요. 그러면 원클릭 했을 때 매니저가 지니고 있는 이걸 실행해줘. 인데 이거가 지금 아직 선택이 안 돼 있죠? 이거는 눌러보시면 이렇게 세 개가 나오는데 게임 오브젝트, 트랜스폼, 슈팅 매니저 이렇게 세 개가 존재합니다. 그러면 매니저를 한번 볼게요. 자, 게임 오브젝트라고 하는 거는 얘 자체를 나타냅니다. 트랜스폼은 얘를 나타내는 거고요. 컴포넌트, 트랜스폼이라는 컴포넌트를 나타내고요. 슈팅 매니저라고 하는 거는 제가 직접 만든 스크립트 컴포넌트, 슈팅 매니저는 이 스크립트 컴포넌트를 나타내요. 근데 이 슈팅 매니저라고 부르는 이 컴포넌트, 이 스크립트 안에 실행, 이거예요. enable, 이름, 요거겠죠. 슈팅 매니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눈여겨보셔야 될 거는 이겁니다. 리셋. 뭐 여기에 있는 것들은 제가 만들질 않아도 알아서 생성되는 것들이 몇 개가 더 있어요. 이거는 이제 스크립트라고 부르는 녀석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녀석이기도 하고 거의 대부분 오브젝트들이 다 이런 식으로 다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 enable, name 뭐 이런 거 태그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슈팅 매니저에서 리셋을 실행을 해줘야 돼요. 제가 그렇게 하라고 코드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선택을 해 주시고 실행해서 게임 시작을 눌러 보시면 지금 이건 지금 미리 컴파일하는 중이라 좀 시간 걸리네요. 자, 사라졌죠. 사라진 게 아니라 꺼놓은 겁니다. 얘만 켜져 있는 거예요. 게임 시작을 누르면 안 되네. 왜 안 될까요? 오류가 떴기 때문에 그럽니다. 저 오류는 어떻게 수정을 하느냐? 제가 아직 등록 안 한 게 있어요. 여기 스폰 리스트에 0으로 돼 있죠. 스폰이 뭐냐면 몬스터가 생성되는 위치예요. 그걸 리스트로 만들어 놨어요. 여기 스폰 스팟, 스폰 지점이죠? 그룹 스폿 1, 2, 3, 4, 5 얘네들을 여기다가 넣어줄 건데 이걸 하나씩 이렇게 끌어서 넣어도 되고요. 저는 좀 편하게 하겠다고 프로퍼티, 게임 매니저 프로퍼티 하면은 얘가 새 창으로 이렇게 뜨죠? 그 상태에서 스폿 1, 2, 3, 4, 5를 시프트를 눌러서 다 선택하고 이걸 드래그해서 여기다가 넣어버리면 한꺼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걸 닫을 거예요. 하나씩 넣어주셔도 상관없어요. 대신에 넣을 때 이렇게 넣어주셔야 돼요. 여기다가 넣으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이걸 변경하겠다라는 의미예요. 이걸로 변경하겠다. 왜 여기서 이렇게 눌렀을 때 안 들어가느냐? 여기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한 칸을 확보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렇게 넣으면 얘가 알아서 칸을 확보를 시켜줍니다. 리스트 칸을. 그래서 리스트가 5개가 있다. 추가하면 늘어나죠. 자, 이렇게 1, 2, 3, 4, 5를 등록을 해놨습니다. 실행해서 게임 시작. 자, 비행기가 생성이 됐지요. 그런데 얘가 안 사라져요.
버튼이. 제가 여기서 추가를 안 한 게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버튼 얘를 이제 없앨 건데 메뉴 캔버스를 이렇게 끌어올 거예요. 메뉴 캔버스를 끌어올 거고 여기 게임 오브젝트에 보면 set active라고 하는 이 녀석이 있는데 이거를 추가를 하고 여기 체크 버튼을 일단 체크 없음으로 지금 이렇게 해 둘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게 일어나냐면 메뉴 캔버스가요 꺼져 버려요. 근데 왜 이렇게 게임 캔버스가 안 켜지지? UI 캔버스 게임 캔버스 이건데 아하 제가 스크립트를 완전체로 안 만들었나 보네요. 어허 이럴 수가. 스크립트에서 조정을 한 게 아니네요. 아이고 여기서 게임 캔버스 이거 설명 때문에 그랬나 보구나. set active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거를 설명을 하기 위해서 해놓은 것 같습니다. 얘는 체크를 할게요. 그러니까 게임 캔버스라고 부른 애는 버튼을 눌렀을 때 체크가 되게끔 메뉴 캔버스는 체크가 풀리게끔 그렇게 지정한다라는 의미로 변경을 하고 누르면 네 이렇게 나오죠. 와우 와우 살기 위해서는 미사일이 나가야 되는데 미사일이 발사가 안 되고 있네요. 미사일이 이렇게 나오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동은 안 하고 있죠. 제가 여기서 또 스크립트를 링크를 안 걸어놓은 거 추가를 안 한 것 같아요. 그러네. 그러면 자 게임 시작을 했어요. 미사일이 있어요. 미사일이 안 나가요. 여기에 불 무브라고 되어 있는 이 스크립트 있죠. 불이 이제 블릿인데 넣어줄게요. 눌렀어요. 나가죠? 나간다는 말은 미사일이 이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불 무브라고 하는 이 스크립트가 하는 역할은 미사일을 여기서 시작해서 위로 이동하는 겁니다. 미사일을 쏘는 키는 플레이어, 이 히어로 스크립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히어로 스크립트를 보면 여기 그 코르틴이라고 하는 걸 사용해서 파이어를 등록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파이어라고 하는 게 그 파이어 1이라고 하는 이 키가 인풋 키가 발사 키를 파이어 1이라고 줬어요. 이 키가 눌렸다면 이걸 등록을 해달라. 어디에? 여기다가 이 매니저 있는 데다가 등록을 해달라 한 거예요. 근데 미사일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 생성되는 걸 볼 수 있거든요. 여기 화면 밖을 벗어나는데도 계속 날아가고 있어요. 그 적도 마찬가지로 이놈이 적도 오지마 적도 이렇게 화면 밖을 열심히 질주하고 있죠. 미사일도 계속 가고 있고요. 이걸 그냥 놔두면 문제가 돼요. 계속 살아있는 녀석이기 때문에. 살아있다는 말은 메모리 안에 계속 존재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메모리는 한정적이거든요. 저희가 뭐 그 갤럭시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 뭐 6기가의 메모리를 탑재하고 있고 뭐 CPU는 몇 기가 헤르츠고 하는데 몇 기가라고 하는 그 용량을 채워버리면 이제 그때부터는 더 이상 넣어둘 공간이 없잖아요. 그럼 반드시
넣어야 화면 안에 보일 텐데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없으니 그때 확 하고 뻗어버려요. 뻗는다는 말은 이제 프로그램이 꺼진다는 의미죠. 메모리가 부족해서. 그래서 그 메모리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이 화면 밖을 벗어나게 되면 그때서야 너는 없어져. 왜? 화면에 보이지 않는데 굳이 존재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미 지나갔잖아요. 그걸 계산해서 무언가 해야 된다라고 하면 뭐 유도탄 정도가 되겠죠. 유도탄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쏴서 슉 하고 올라가는데 뭐 적기가 없다라고 하면 유도탄은 그냥 그대로 쭉 올라가겠고, 근데 적기가 여기에 있는데 제가 미사일을 옆으로 쐈어요. 옆으로 쐈다라고 하면 화면 밖을 벗어났어. 벗어나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적을 향해서 유도하듯이 회전시켜가지고 적기로 이동해서 폭발. 그게 유도탄이잖아요. 화면 밖으로 벗어난다고 사라져야 되는 미사일은 아니죠. 그거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그 예외 사항을 두고 나중에 사라지게끔 해줘야겠죠. 뭐 사라지는 거는 더 이상 적이 없을 때 사라져라? 그러기에는 조금 그렇고, 어느 정도 연료라고 부르니까 미사일이 날아가려면 연료가 필요하니까 그 연료가 다 떨어지는 그 순간에 사라지게끔. 뭐 그거는 이제 어떻게 기획을 하느냐에 따라 다르니까. 근데 충돌이 되지 않은, 그러니까 어디에도 맞지 않은 화면 밖을 벗어난 이런 오브젝트들, 그 오브젝트들을 전부 다 제거하기 위해서 크러쉬 월이 존재합니다. 이 크러쉬 월은요, 화면 안에 안 보여요. 바깥에 있어요. 잘 보시면 이 붉은색 반점 보이죠? 이 반점이 여기에 있거든요. 그런데 크러쉬월은 그 바깥에 있어요. 제가 왜 이렇게 바깥에다 만들었느냐? 미사일을 쏴요. 그러면 화면 밖을 벗어나고 크러쉬월에 부딪히죠. 네, 맞습니다. 크러쉬월에 부딪히면 사라져라. 그래서 크러쉬월입니다. 이거 만드는 건 되게 쉬워요. 그냥 큐브로 만들었어요. 큐브를 좀 가로를 길게 하거나 세로를 높여서 위치를 이렇게 사방면으로 해놨고요. 여기에 보면 이제 콜라이더가 붙어 있어요. 크러쉬월에는 콜라이더가 붙어 있고, 분리 안에도 콜라이더가 붙어 있어요. 이너미에도 콜라이더가 붙어 있고요. 플레이어도 마찬가지로 콜라이더가 있습니다. 이너미하고 블렛, 얘네들은 좀 특이하게 리지디바디라고 하는 녀석을 붙여놨습니다. 리지디바디라고 하는 건 물리 계산하는 엔진을 붙이겠다라는 거고, 이건 그 일종의 영역이에요. 영역. 충돌되는 그 모양이라고 해야 될까? 네, 영역이에요. 그리고 여기도 콜라이더가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톱, 바텀, 위, 아래, 왼쪽, 오른쪽 얘네들에다가 지금 박스 콜라이더라고 지금 있는 이 녀석 크러쉬 월 이 스크립트를 붙여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미사일이 자꾸 생성이 되네. 그냥 적 비행기를 그냥 보실게요. 적 비행기가 크러쉬 월에 부딪히는 그 순간 사라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일단 미사일을 쏴서 네, 제가 지금 이 미사일을 지금 쏘고 있어요. 미사일이 크러쉬 월에 부딪히면 그대로 사라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리스트가 점점점 줄어들고 있죠. 화면에 보이지 않는 거 더 이상 필요가 없다. 계산해줘야 될 이유가 없는 녀석들은 전부 다 제거를 할 수 있도록 크러쉬 월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뒀어요. 그래서 거기에 스크립트를 두고 콜라이더, 온 트리거 엔터라고 부르는 이
이벤트가 발생을 하면 여기 보시면 이지 트리거, 여기도 이지 트리거라고 지금 들어가 있죠. 이렇게 체크가 돼 있고 얘는 이지 트리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한테는 트리거라고 하는 이 이벤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충돌했다. 네, 콜리전 엔터라고 하는 게 들어올 텐데 제가 트리거라고 해서 준 이유는 실행하면 지금 사라지겠구나. 적과 이렇게 적이 있죠? 적군과 요 미사일이 여기 보시면 이 초록색 라인들이 있어요. 이 초록색 라인들이 지금은 부딪히질 않았어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부딪히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건 콜리전입니다. 서로 닿았을 때가 콜리전이에요. 그러니까 물리세계에서 통과하는 물체는 없잖아요. 통과될 수 있는 물체가 없어요. 서로 부딪히죠. 부딪힌다라는 건 콜리전이에요. 하지만 게임 세상에서는 폭발을 일으킬 수가 없어요. 부술 수가 없다라는 의미죠. 미사일이 아무리 비행기를 뚫어도 비행기가 갈라지진 않잖아요. 이건 그냥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갈라져야 된다라고 하면 그것들을 일일이 하나하나 다 만들어줘야 돼요. 근데 그 경우의 수가 너무 많은데 그걸 어떻게 다 만드니? 그래서 영화 같은 데서 미리 시나리오를 짜잖아요. 어떻게 부서졌으면 좋겠다라고. 여기서는 왜 트리거를 썼냐? 얘가 뚫고 갈 거기 때문이에요. 어디를? 이 초록색 라인을 일단 겹치게 할 거라서요. 겹치면 트리거입니다. 겹쳤다. 그때 얘를 제거해줘. 만약에 콜리전이라고 해버리면요. 저희 그 중력을 이용을 해서 두 개의 물체를 저희 바닥으로 해서 플랜 하나 만들고 그 위에다가 박스 줘서 리지드 바디 이용해가지고 중력 이용해서 떨어지는 거 했었잖아요. 그때 얘네들이 겹치는 경우가 없었죠. 겹치질 않고 서로 부딪히면 그 힘에 의해서 좌표란다. 위치가 변동이 돼. 좌표나 위치는 똑같구나. 위치가 변동이 일어나잖아요. 좌표 변동이 일어나잖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미사일과 적 비행기가 충돌하면 약간의 좌표 변동이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거 굳이 계산을 해서 일일이 자원을 소비할 필요가 있을까? 해서 그냥 뚫고 가라. 대신에 없애줘. 디스트로이는 제거예요. 없애달라?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없어지니까 서로 충돌해서 둘 다 사라진 거죠. 사라졌다고 하면은 당연히 뒤따라야 될 게 폭발이에요. 그래서 익스플로전이라고 하는 이 녀석을 사용을 해서 그 폭발에 대한 그 이펙트가 보이게끔 한 겁니다. 익스플로전. 이너미 블릿 그리고 익스플로전. 폭발. 이게 그 위치에 생성이 되게끔 한 겁니다. 이펙트가. 그래서 이 이펙트를 가지고 있는 아이는 누굴까요? 네, 이놈입니다. 적이네요. 적이 가지고 있어요. 블릿은 그냥 나만 그 이동하겠다라고 하는 그 스크립트만 존재하고요. 블릿은 굉장히 단순하게 업데이트라고 하는 이 함수 안에 로테이트, 회전입니다.
회전을 해라. 트랜슬레이트 이동을 해라. 앞으로. 그렇게 지금 계산을 하게끔 지금 만들어진 녀석이에요. 스크롤도, 백그라운드 스크롤도 똑같은데, 여기서 이제 오프셋, 텍스처의 오프셋을 바꾼 것밖에 없죠. 그리고 이너미, 적도 똑같아요. 거의 골자는 거의 다 비슷해요. 근데 적은 약간 다른 점은 업이 아니라 다운이에요. 왜? 미사일은 여기서 이렇게 가야 되지만, 이게 내가 켜놨나? 이거 안 켜놨네. 미사일은 이렇게 올라가야 되지만, 주석 달기, 그리기. 미사일은 이렇게 올라가요. 근데 적은 여기서 생성이 돼서 이렇게 내려와야 하기 때문에 그 명칭이 좀 다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얘 왜 안 없어져? 됐다. 자, 이제는 어느 정도 좀 다 갖춰진 것 같네요. 갖춰졌는데 중요한 건 이제 이거 뭐 소리 나고 하는 거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오디오스라고 가보시면 여기에 오디오 백그라운드 BGM이 들어가 있어요. 이걸 여기 매니저에다가 그냥 이렇게 넣어줄게요. 보기 편하라고 그냥 넣는 겁니다. 아무데나 넣어도 상관없는데 아무래도 여기가 관리하기가 편하니까 모든 게 다 이 안에 들어가 있으면 넣어줄게요. 아웃풋에 지금 제가 아무것도 지정을 안 했는데 여기 보시면 백그라운드라고 있어요. 이걸 이렇게 지정을 해줄게요. 이거는 안 해도 상관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오디오 믹서인데 이 믹서를 굳이 안 넣어도 상관은 없는데 넣어주는 이유는 이 믹서가 하는 역할이 저기 서로 간의 그 볼륨 조절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여기 뭐라고 그러더라 이게 그룹? 네, 그룹 있구나. 그룹별로 사운드 크기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얘네들 사운드를 마이너스 40만큼 줄여놨어요. 소리가 좀 커서. 그리고 익스플로전에다가 이거는 이제 폭발했을 때, 그러니까 폭발했다는 말은 미사일하고 어 저기 적을 뭐라고 불러야 돼? 이너미? 영어로 그냥 이너미로 할까요? 이너미하고 미사일하고 서로 충돌했을 때 폭발 효과가 일어나고 그리고 이너미하고 플레이어가 충돌했을 때 폭발 효과가 나옵니다. 그럼 폭발 효과가 나왔을 때 펑 하고 터지는 그런 효과음이 나오면 좋겠잖아요. 그래서 익스플로전이라고 하는 걸 으쌰 여기다 넣어줄게요. 그걸 EMB 환경이죠. 환경음으로 지정해 놓을게요. 여기다가 추가로 뭐 넣어주셔도 돼요. 붐, 뭐 익스플로전이라고 따로 넣어주셔도 상관없어요. 그걸 여기다 등록해서 사운드 조절을 갖추셔도 돼요. 그렇게 되면 소리 파일마다 다 그 볼륨이 제각각이라 그걸 통일화 시켜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미사일 소리가 배경음에 묻히면 안 된다. 아니면 뭐 좀 더 배경음이 좀 더 작았으면 좋겠다. 아니면 뭐 환경 설정에서 뭐 조절을 해야겠다. 그럴 때 얘네들을 두고 거기에 맞춰서 볼륨 조절을 시켜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내가 등록한 이 배경음 꼭 믹서로만 볼륨 조절을 해야 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 볼륨이 존재하는데요. 문제는 익스플로전이 과연 몇 개나 생성이 될까요? 그 아이들한테 일일이 볼륨 조절을 다 시킨다? 그건 좀 일이 많지 않을까요? 그래서 아웃풋을 믹서에다가 두고 믹서만 변경을 시켜주면 전체가 다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 방식을 사용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미사일도 마찬가지로 뭔가 나왔을 때, 발사됐을 때 소리가 나야 될 것 같잖아요. 그래서 오디오 분리 해가지고 얘도 마찬가지로 ENV를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환경은. 그 상태에서 실행하고 게임 시작. 그러면 배경음과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그리고 이렇게 폭발했을 때 이제 소리가 나올 겁니다. 그 전까지는 없던 소리인데. 그런데 하다 보면 배경음이 안 들려요. 여기 보세요. Play on awake. 이거는 실행했을 때 재생을 해라 라고 하는 그 체크고요. 루프, 반복 재생이 지금 꺼져 있어요. BGM이 반복 재생이 꺼져 있으니까 당연히 소리가 한 번만 재생되고 끝나겠죠. 그래서 BGM이 나오다가 더 이상 진행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재생이 완료됐기 때문에 안 나온 겁니다. 그래서 배경음은 루핑을 시켜야겠죠. 미사일은 루프를 시키면 안 되겠죠. 그리고 플레이 온 웨이크 시작하자마자 소리가 나라. 근데 여기서 플레이 온 어웨이크 얘 같은 경우에는 요 미사일이 생성되면 그때 생성된과 동시에 재생을 해라라는 의미예요. 뮤트는 다들 아실 거예요. 음소거. 그리고 하여튼 뭐라고 지금 적혀 있는데 이거 못 읽겠다. 하이로우인데 이거는 이제 저음대하고 고음대에 대한 그 비중을 좀 나타내는 거고요. 피치는 그 뭐야 그 빠른 재생? 빨리 재생? 2배속 재생 할 때 막 소리가 막 찍찍찍찍 하고 나는 거 그거를 지금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배속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배속. 스테레오펜은 왼쪽, 오른쪽, 예. 어느 쪽 그 스피커로 지금 왼쪽 스피커로나 비중을 줄 거냐, 오른쪽 스피커 비중을 줄 거냐, 뭐 그런 걸 나타내고 여기 보면 2D가 있고 3D가 있어요. 이거는 메인 카메라에 보면 오디오 리스너가 있거든요. 그리고 메인 카메라 여기 정중앙에 있지요. 여기에서 2D를 해놓으면 리스너는 그냥 어디서 소리 나든 똑같은 그 볼륨으로 들어요. 그런데 저희 배틀그라운드 같은 경우에는 멀리 있는 소리는 되게 희미하게 들리잖아요. 그걸 이렇게 3D로 바꿔버리게 되면 멀리 있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리게끔. 왜? 카메라하고 이 미사일하고의 거리에 따라서 희미하게 들려라. 네, 거리 기준으로 어느 방향에서 들릴래?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그거를 3D로 두게 되면 그걸 알아서 이제 바꿔주는데 문제는 오디오 리스너, 이게 소리를 듣는 귀죠. 귀가 카메라에 달려 있습니다. 플레이어에 달리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저는 2D로 했고요. 아무래도 이제 이게 비행기 슈팅 게임이다 보니까 2D에 적합해서 그렇게 갔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3D 형태로 이렇게 소리가 막 반영되게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오디오를 전부 다 3D 형태로 변환을 시켜주시면 되겠죠. 그런데 무조건 3D 형태로 바꿨다고 해서 3D처럼 뭐 입체적으로 들리느냐? 그건 아니고요. 사운드 세팅을 또 이렇게 지정해 줄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거리에 따라서 소리를 맥시멈으로 들리게 할래? 아니면 조금 줄여줄래? 뭐 그런 것들을 지정하는 건데 이걸 2D로 바꾸면 이 초록색바 지나가는 거 보이시죠? 3D로 하면 1일 때 여기 이 소리 이만큼의 소리가 들린다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옵션 바꾸는 게 나올 거예요. 이걸 이렇게 바꾸시면 됩니다. 이렇게 지정해 줄 수가 있어요. 가중치죠? 여기선 더 크게 들려라. 뭐 이런 식으로도 가능해요. 그리고 이 점이 무조건 뭐 0에만 가야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도 변경할 수가 있어요. 아무리 멀리 있어도 약간 미약하게나마 들리게끔 해줘 하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2D로 할 거니까 이렇게 바꿔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얼추 다 되는 것 같은데 약간의 문제점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대한 그 글씨 폰트 사이즈가 아무래도 조금 너무 크지요. 그래서 글씨 폰트를 좀 바꿨으면 합니다. 아, 잘못 등록했구나. 아하, 죄송합니다. 이거 스코어 얘 라벨을 등록해 주는 게 아니고, 저도 이거 만들어 놓은 지 꽤 돼요. 이거 저번에 강의 끝나고 바로 만든 거라. 이 밑에 있는 이 녀석을 넣어줘야 돼요. 아이고, 어쩐지 많이 깨지더라. 내가 폰트 사이즈를 몇으로 줬더라? 얘네들이 20, 소개가 26. 옆 바깥에 있는 애들은, 아이고, 폰트 사이즈 20, 속에 있는 아이들은 폰트 사이즈 26을 줬네요. 그리고 정렬을 지금 안 줬는데, 하이스코어, 최고 점수 정렬이 지금, 왼쪽으로 돼 있네요. 오른쪽으로 바꿀 거고요. 그리고 스코어, 점수죠? 점수는 왼쪽, 네, 맞고요. 시간 같은 경우에는 여기 가운데 있잖아요. 가운데 정렬. 이 상태에서 실행하고 보면 점수, 시간, 최고 점수, 네, 얼추 맞았고 라이프가 안 맞네요. 26으로 줄이겠습니다. 그래도 좀 보기가 그러네요. 줄일게요. 보시면 이 미사일 나가는 속도가 탁 하고 굉장히 느려요. 그래서 얘네들을 다 붙잡을 수가 없어요. 저희 드래곤 플라이트는 왔다 갔다 하면 다 잡는데 얘는 그게 어렵네요. 그렇다고 여기서 아이템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죽으니까 라이프 떨어지는 거 보시죠. 0인 상태에서 죽으면 게임이 종료가 됩니다. 이렇게 게임 시작이 바로 뜨죠. 자, 속도가 미사일 발사하는 속도가 너무 안 나와요. 그 발사 속도는 제가 여기 파이어 딜레이라고 지금 해놓은 거예요. 여기서 지금 조절할 수가 있는데 딜레이예요. 딜레이 때문에 0.5 해놨어요. 0.5. 느려요. 0.1로 바꾸고 가보면 안 바뀌어 있죠. 근데 죽고 나니까 거의 드래곤 플라이트급으로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뭔가 좀 이상하다라는 느낌이 들지 않나요? 아까는 안 그랬는데 왜? 죽고 나면 왜지? 하실 텐데 그거 간단해요. 제가 이걸 손을 댔잖아요. 얘는 프리팹이에요. 프리팹이라는 말은 파일이죠. 근데 여기 있는 애는 파일일까요? 지금 여기에 올라와 있는 애는 파일이 아닙니다. 여기에 올라와 있는 애는 하이어라키예요. 메모리예요. 하이어라키에 보면 플레이어라고 해서 클론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여기서 파이어 딜레이 아까 0.5라고 했잖아요. 0.5로 둘게요. 바꿨죠? 그러면 플레이어 클론 얘는 바뀌었을까요? 안 바뀌었습니다. 왜? 파일에서 0.1인 상태로 만들어서 메모리에다가 올려놨기 때문에 이 두 개는 서로 같은 녀석이 아닙니다. 같은 녀석이 아니고 얘는 이거의 복사본입니다. 클론. 얘는 파일. 그래서 이 플레이어가 죽었어요. 캉 하고. 그러면 플레이어가 새로 생성될 때 그때 이 파일에 있는 녀석이 메모리로 올라오니까
당연히 0.5로 세팅이 되어 있겠지요. 자, 그러면 이제 뭐 답은 간단하죠. 여기 플레이어, 여기 값을 적당히 수정해주면 됩니다. 0.3 정도로 수정을 할게요. 로테이트 앵글, 이거 지금 40으로 되는데, 이거는 보면서 할까요? 여기 클론에서 보시면 이제 로테이트 앵글이 40으로 되어 있어요. 40으로 되어 있는 거는 이렇게 회전을 했을 때 얘가 기우는 각도가 40만큼 기울었다라는 거예요. 이걸 65로 바꾸고 한번 기울여 볼게요. 더 많이 기울어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음, 기울어지는 속도가 조금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50으로 바꿀게요. 그러면 순식간에 이렇게 방향을 돌려버리죠. 이 값이 마음에 드네요. 이 값이 65하고 50이 마음에 들어요. 그러면 이걸 이렇게 넣을까요? 원래는 이렇게 넣어야지 맞아요. 그런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프리팹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 두 개밖에 없으니까 65하고 50이잖아요. 외우기 쉽잖아요. 65하고 50. 그냥 이렇게 바로 적어줄 거예요. 근데 너무 많아. 아이고 이거 너무 많아서 안 되겠어. 그럼 이렇게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기서 보시면 이 값들이 지금 엉망진창으로 돼 있잖아요. 값들이 얘는 딱 이렇게 돼 있는데 그 값 때문에 이게 마음에 안 들어서 트랜스폼은 안 쓰고 싶어요. 이것만 쓰고 싶어요. 그럼 여기서 이것만 카피 컴포넌트를 해서 여기다가 붙여넣기 페이스트를 합니다. 밸류만 새로 생성하는 게 아니고 밸류만 값만 그리고 이건 지워줍니다. 삭제할게요. 약간 번거롭기는 하죠. 번거롭기는 한데 이 방식이 아무래도 덜 번거롭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 수고스러움이 조금 덜합니다. 일일이 하나하나 다 기록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안 그랬으면 이게 한 50줄 정도로 바꿨다라고 하면 그 50줄을 일일이 찾아서 수치를 다 바꿔줘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은 그냥 복사 붙여넣기로 했으니까요. 자, 이제 어느 정도 비행기 슈팅 게임 같은 그런 느낌이 나는데 한 가지 다른 문제점이 생겼어요. 제가 잡은 이 컨셉 자체는 밤하늘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기는 한데요. 밤하늘이라고 하기엔 너무 허해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점이 하늘입니다. 하늘인데 하늘에 그림자가 졌네요. 구름도 아니고 하늘에 그림자가 져요. 와우. 이 그림자 빼고 싶어요. 자, 백그라운드라고 있죠. 뒤에 있는 이게 백그라운드예요. 이 백그라운드에 보시면 여기 보시면 그 리시비드 섀도우라고 하는 이 항목 보이시나요? 이거 그때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섀도우 그림자를 나한테 표현을 시킬 거냐? 아니. 그럼 그림자가 사라져요. 하늘의 그림자가 이건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꺼버렸습니다. 뭐 다른 방법으로는요. 이 플레이어랑 이 이너미라고 하는 이 오브젝트들을 보면 이런 식으로 메쉬 렌더 해가지고 캐스트 섀도우라고 있을 거예요. 이 캐스트 섀도우는 나는 그림자를 가져 뭐 그런 의미인데 이거를 이렇게 일일이 꺼주는 방법도 있기는 한데 어, 어, 그림자를 끈다.
얘한테 굳이 그림자를 꺼야 될까? 하는 그런 의문이 조금 들어서. 왜냐면 이게 빛에 따라서 이 옆에도 이렇게 그림자가 질 거잖아요. 얘가 어디 있니? 플레이 안에? 여기서 오프해서 그림자를 끄게 되면 살짝 변형이 오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건데 눈치챌 수 있을 만한 옵션으로다가 한번 회전을 시켜 보겠습니다. 자, 옆으로 돌아 있는 상태예요. 오프 해볼게요. 여기 그림자가 사라집니다. 그치요? 여기 그림자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림자를 끈다는 말은 나한테 그림자가 안 져.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 그림자가 이렇게 들어오지가 않을 거야. 그래서 니시미시도 이걸 켜고 하는 거에 따라서도 나 자신의 내가 만든 그림자인데 나한테도 그림자가 안 지게끔. 뭐 그런 옵션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전체적으로 다 끄기가 상당히 좀 그렇다. 네, 애매하다. 그래서 저는 백그라운드에다가 그림자가 안 지게끔 리시브 섀도우를 꺼버리겠다. 배경이. 그래도 여전히 허옇게 붕 떠 있죠. 이거는 이제 디렉셔널 라이팅 때문에 그런데 이 디렉셔널 라이트를 꺼버리면은요 모든 게 다 해결이 되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다 어두워요. UI만 환하고 다 어두워요. 이건 이제 야간 공습이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긴 하겠죠. 하지만 그러기에는 조금 좀 어, 부족한 감이 좀 들어요. 그래서 윈도우 메뉴에 보시면 제너럴의 렌더링에 라이팅이라고 있습니다. 렌더링 쪽에 라이팅 메뉴를 일단 한번 들어가 보시면은 그 라이트 관련된 그 정보들을 얘가 조금 수정을 하는 녀석이거든요. 약간 보정한다고 해야 될까? 뭐 그런 것들을 얘가 다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서 이 인비얼 그러니까 저기 환경이죠. 환경에 들어가 보시면 이게 선소스, 뭐 스카이박스 메터리얼이 이렇게 지어정이 되어 있는데 중요한 거는 얘네들이 아니고 여기에요. 인비얼먼트 라이트. 인비얼먼트 라이팅이 지금 스카이박스로 되어 있어요. 스카이박스는 이 디렉셔널 라이트에 따라서 색상이 바뀌겠죠. 근데 이걸 스카이박스가 아니라 칼라로 바꿔요. 그걸 하얗게 혹은 검게, 하얗게, 검게. 뭐 이걸로 뭐 색깔을 이렇게 바꿔줄 수도 있겠다. 글쎄요. 이걸로 색깔을 주기에는. 그래서 저는 아예 확실한 방법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 아예 없애버린 겁니다. 스카이박스 자체를. 왜 없앴냐? 2D예요. 저 멀리까지 볼 필요 없어요. 위에서 아래로 위에서 이제 이걸 쳐다보는 것밖에 없어요. 얘만 쳐다보는 거예요. 얘만 쳐다보기 때문에 얘는 전부 다 백그라운드로 다 뒤덮여 있어요. 훨씬 밝아졌죠. 검정색 표현도 확실히 들어왔고요. 그리고 모든 오브젝트가 다 하얗게 선명하게 비쳐 보일 겁니다. 스카이박스만 없으면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환경에 대한 빛을 뭐 어떤 색깔로 칠해주느냐가 아니라 그냥 아예 그 전제를 완전히 제거를 해버린 거죠. 그렇게 하면 약간의 2D의 3D 오브젝트를 보여줄 수 있는 이런 게임들 좀 몇 개 있잖아요. 그 1945 같은 경우에서도 미사일을 그러니까 폭탄 투하할 때 3D 모형처럼 위로 우웅 하고 올라오니까요. 걔가 롤 회전이었던가? 네, 그런 형태로 얘는 3D 오브젝트이기 때문에 밑에도 다 만들어져 있어요.
이렇게 밑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비행기를 롤 회전시키면 됩니다. 그럼 밑에 보여요. 물론 이제 이게 직교 투영이라서, 직교 투영이라는 말은 얘가 가까이 있든 멀리 있든 똑같은 비율로 보인다 가 되겠죠. 직교 투영이라서 아무리 카메라가 가까워져도 크게는 안 보일 거예요. 뭐 그러면 그때서야 카메라를 오더그래픽을 이렇게 프레스티브라고 해서 원근 투영법을 사용하면 되겠죠. 그때 저는 원근이 아니라 직교로 사용할 겁니다. 원근을 사용하면 이렇게 보여요. 원근이기 때문에 원근법에 의해서 멀리 있는 걸 둥글게 표현을 해줘버립니다. 그래서 이 계산 때문에 이미지를 약간 이 카메라가 가지고 있는 이 환경에 따라서 계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 자원을 소비하겠죠. 저는 2D니까 2D대로 보고 싶다 해서 오더그래픽을 쓴 겁니다. 만약에 그런 식으로 비행기가 회전했을 때 카메라가 아까지는 크게 보여줬으면 좋겠다라고 한다면 뭐 아까 같은 방법을 써도 되겠죠. 그리고 아까는 이 프로펠러 자체도 뭐 보이는 둥 마는 둥 했는데 지금은 프로펠러의 앞부분과 이렇게 안쪽 뒷부분까지 다 볼 수가 있죠. 이게 원근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차이가 있어서 이제 여러 가지 세부적으로 이제 옵션을 또 조절을 해야 돼요. 그래서 카메라를 약간 좀 가운데가 아니라 이 뒤쪽에서 사선 형태로 보게끔 뭐 그렇게 해서 처리를 한다. 여러 가지 방법 수를 써야겠죠. 이거는 일종의 연출이에요. 연출에 따라서 이 배치도가 많이 바뀔 겁니다. 프로펠러의 안쪽 부분, 뒤쪽 부분을 보이게끔. 그러려면 카메라는 이 뒤에서 이렇게 쳐다봐요. 사선으로. 이렇게 쳐다봐야겠죠. 그렇게 되면 얘네들이 보일 거예요. 얘네들이 안 보여야 된다라고 한다면 또 이것도 안 보이게 또 처리를 해줘야겠죠. 이런 식으로.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무조건 한 가지 방법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연출이라는 그런 거죠. 그래서 오늘 스크립트를 이래저래 끼워 맞춰 놓기를 해봤는데 실질적으로 스크립트에 대해서 전혀 본 게 없으실 거예요. 스크립트는 언어인데 얘도 규칙이 있어요. 다른 걸 하나 보여드릴 건데 모든 스크립트가 다 똑같은 게 아닙니다. 보시면 제가 테스트라고 한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awake, on enable, start, fixed update, late update, on application create, on disable, on destroy라고 이런 식으로 뭐 여러 가지 함수들을 만들어 놨는데 여기서는 awake, start, update, reset, 뭐 kill hero 이렇게 만들어져 있죠. 히어로를 한번 볼까요? 히어로 같은 경우에는 업데이트, 스타트 업데이트, 그리고 파이어, 그리고 뭐 젠, 온 콜라이더,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다 달라요. 하지만 공통된 건 있어요. 어웨이크가 하는 역할이 있고, 온 이네이블, 스타트, 픽시드 업데이트 얘네들이 하는 역할들이 다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내가 임의대로 어웨이크가 아니라 깨어나라고 이 명칭을 지어주면 될까? 하는 거죠. 상관은 없는데요. 동작은 안 할 겁니다. 왜냐? awake라고 지정을 해놓고 on enable이라고 지정을 이런 식으로 미리 정해놓은 거는 제 의지가 아니에요. 이건 제 의지대로 사용한 게 아니에요. 얘가 지정을 해놓은 거예요. 모노패시 비어라고 부르는 이 클래스가 지정을 해놓은 거예요. 유니티는요, 다 이 모노패시 비어를
이런 식으로 뒤에다가 적어주는데 이걸 저희는 상속이라고 하거든요. 제가 만든 건 테스트라고 하는 이 명칭 얘예요. 얘 안에는 awake라고 하는 녀석이 어떻게 작동을 해라라고 하는 거 그냥 로그만 뿌려. 근데 이 awake를 언제 호출해? 라고 하는 건 전혀 작성하지 않았어요. 그건 모노베시 비어가 알아서 합니다. 그래서 뒤에다가 부모는 모노베시 비어야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노베시 비어의 awake가 어떻게 동작을 해야 된다라고 정의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따로 등록하지 않아도 awake에서 얘로 출력을 해줄 거고요. 뭐 디버그 로그 하면은 로그가 이제 나올 건데 한번 볼게요. 테스트 스크립트를 일단 넣고 빈 오브젝트를 만들어서 테스트 스크립트를 넣고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awake라고 하는 녀석이 떴고 on enable 그 다음에 start pixid update late update on application quiet disable destroy. 자, 제가 순서대로 지금 띄워놨잖아요. 이거 등록한 뭐 이 순서가 그대로 뭐 나온다. awake enable. 순서대로네. 순서도 그러면 위에서부터 아래대로 이렇게 출력이 되는구나가 아니라 여기 감춰진 게 있죠. 숫자. 얘는 한 번, 한 번, 한 번. 얘도 한 번, 한 번, 한 번인데 얘는 무려 259번. 하지만 얘는 53번. 여기에 콜 스페이스라고 아니 콜랩스 콜랩 하여튼 합쳐놓은 거예요. 콜랩 시킨 거예요. 칼럽 영어는 힘들어서요. awake 그 다음에 enable start 그 다음부터는 fixed update rate fixed update rate fixed 왜 픽시드가 이렇게 많아? 레이트 업데이트 레이트가 더 많아야 될 텐데. 그 다음에 픽시드가 안 나오네. 이걸 사용하면 동일한 그 메시지를 뿌리는 걸 합쳐서 이렇게 숫자 몇 번이나 호출했구나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풀면 순서대로 이렇게 출력한 걸 보여주는데 순식간에 지나가서 저는 이걸 거의 묶어서 사용을 해요. 자, 처음에 시작할 때 awake, 그 다음에 on enable, 그 다음에 start를 들어갑니다. 이 들어가는 순서는 누가? 모노베시 비어라고 하는 이 클래스가 알아서 잡아줬습니다. 이 모노베시는 누가 만들었냐? 유니티에서 만들었습니다. 제가 만든 게 아니고요. 그래서 유니티에서 동작하게끔 작동하게끔 그렇게 등록을 하려면 어쩔 수 없이 모노베시 비어라고 하는 이 녀석을 상속받아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스크립트를 보시면 이너미에서도 모노베시 비어라고 하는 녀석을 상속을 받았고 백그라운드 스크롤도 모노베시 비어를 상속을 받았습니다. 무브 상속받았고요. 모든 스크립트가 다 상속을 받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오브젝트가 이제 그 유니티 상에서 자동으로 뭐 뭔가를 일을 진행을 해라라고 이렇게 등록을 하려면 모노베시 비어라고 하는 이 클래스를 상속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적어야 되냐? 저걸 이 명칭도 너무 어려운데? 라고 하실 텐데 안 그러셔도 돼요. 스크립트를 처음에 이렇게 생성을 하실 때 C# 스크립트에다가 여기 지금 명칭 집어넣는 이 상태에서요. new 메시비어 스크립트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엔터를 치시면 이름 자체가 new 메시비어 스크립트로 해서 모노 메시비어를 자동으로 상속받게끔 아예 기본 세팅이 돼요.
여기서 필요한 것만 넣으시면 돼요. 그러면 필요한 게 뭔지 그거는 그 얘가 언제 호출되고 얘는 언제 호출되는지를 알고 그에 맞춰서 이걸 외워야겠죠? 적으시면 됩니다. 다 외워야 되는 것들이에요. 힘겹겠지만 거의 대부분 외우는 거예요. 언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일단 몇 가지는 외우고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외우는 게 좀 많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스크립트를 바로 못 들어가는 이유가 외워야 되는 것들이 좀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해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요. 뭐냐? 숫자예요. 문자와 숫자는 다릅니다. 저희가 1이라고 해서 이게 숫자냐 문자냐라고 따져보세요. 저건 문자일까요? 숫자일까요? 아무도 몰라요. 이게 문자인지 숫자인지. 어디에 쓰이는지를 알아야 그때 돼서 얘는 문자로 활용이 되는구나. 아, 얘는 숫자로 활용이 되는구나. 근데 인간이라고 하는 거는요. 숫자 1이 써있으면 이건 숫자다. 아니야. 이건 문자야. 설정을 버리죠. 그리고 그럴 필요가 있을까? 그걸 쓸 때 그걸 그냥 숫자로 하고 다른 데는 문자로 써. 전화번호는 숫자일까요? 문자일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면 숫자입니다라고 할 거예요. 왜? 전화번호에는 오로지 0, 1, 2, 3, 4, 5, 6, 7, 8, 9 외에 다른 게 안 들어가니까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가운데 대시가 들어가잖아. 특수문자가 들어가는 걸 숫자에 특수문자가 들어가는 때가 언제야? 연산할 때 아닌가? 그러면 010 빼기 3115 빼기 8528이니? 물론 다 맞는 말이긴 한데 서로 설정을 벌이겠죠. 근데 이제 그게 어디에 쓰이느냐에 따라서 문자로 표현이 되기도 하고 숫자로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렇게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설정을 버릴 필요가 없죠. 적혀 있어. 숫자네. 1이네. 그게 끝이에요. 그거 가지고 뭘 해야 돼요? 그냥 그렇게 적혀 있는 걸 그냥 보고 그냥 그렇구나라고 이해했을 뿐인데. 근데 컴퓨터는 달라요. 1을 줬으면 네. 없네. 그러면 뭐 할까요? 없으니까 없는 거예요. 계속 멀뚱멀뚱한 가만히 있어요. 왜? 컴퓨터는 뭐든지 명령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다 명령이에요. 더해줘. 네. 또 기다려요. 왜? 1 더하기 뭐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다려요. 그럼 제가 숫자를 또 하나 또 넘겨주면 그 다음에 들어온 숫자를 그 전에 들어온 숫자랑 더해서 결과를 보여줍니다. 그게 컴퓨터예요. 네, 뭐 극단적으로 설명을 드린 거기는 한데요. 실질적으로는 1과 3을 더해라 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면 그 명령에 의해서 1과 3을 더하고 그냥 그대로 저한테 반환을 하거든요. 근데 그걸 실질적으로 화면에 뿌려주진 않아요. 화면에 표현하진 않습니다. 왜? 이걸 화면에 보여줘라고 하는 명령을 안 내렸기 때문에. 멍청한 거죠. 굉장히 멍청한 녀석인데 계산만큼 확실하잖아요. 그런데 정수랑 실수랑 계산하는 방식이 달라요. 저희는 뭐 점을 기준으로 해서 정수 부분, 실수 부분 나눠서 계산을 할 텐데 컴퓨터는 알고 계시겠지만 이진수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0과 1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진수에는 실질적으로 그 실수라고 하는 부분이 없잖아요. 이진수에 실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전부 다 정수로 변환을 하고 점의 위치를 따로 저장한다. 그리고 계산을 해서 결과를 나타내고 그리고 점의 위치를 나중에 붙여준다. 뭐 이런 식으로 그 계산을 한다? 네, 그렇게 보시면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계산 자체가. 근데 이 실수, 이 플롯이라고 하는 이 녀석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이거 플롯 말고 더블이라고 하는 형태가 존재해요. 플롯 형태는 4바이트, 네, 4바이트를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4바이트에 저장할 수 있는 숫자, 그러니까 경우의 수라고 하는 거는 겹치지 않는 그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1이라고 하는 숫자랑 1이라고 하는 숫자는 서로 겹쳤잖아요. 뭔 말하니? 하여튼 0부터 시작을 해서 4바이트에 담을 수 있는 숫자가 최대 42억 정도 돼요. 근데 실수해서 42억을 담을 수 있다? 얘도 똑같이 4바이트니까? 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그 점의 위치를 따로 저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몇 바이트를 쓰고 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담을 수 있는 숫자의 한계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점이라고 붙어 있으면요. 그 뒤로, 점 뒤로 몇 자리까지 가능할까요? 몇 자리까지를 저희가 실수라고 부르나요? 1000만 분? 100만 분? 1억 분의 1? 1경분의 1? 그럼 그건 다 실수잖아요. 점이 붙어 있으면. 그래서 점이 몇 자리까지 들어갈지는 정확하게 몰라요. 그러니까 숫자를 최대 몇 가지 넣을 수 있다? 장담을 못해요. 그래서 실수는요. 계산을 하잖아요. 0.1을 100번을 더하잖아요. 그러면 10이 나와야 되는데 90 아니 9.9 뭐뭐라고 나와요. 9.999998? 네, 그렇게 나와요. 오차가 생깁니다. 근데 그 오차가 100단위로 생기게 되면 1000번을 더하고 10,000번을 더하면 그 격차가 엄청나게 크게 많이 벌어지겠죠? 숫자가 크면 클수록. 그래서 우주 같은 그런 천문학에서는 플롯형의 그 오차를 허용을 시킬 수가 없어서 슈퍼컴퓨터가 뭐 계산을 한다. 근데 그거는 약간의 그 방법론인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플롯형을 쓰기는 하는데 그 플롯형을 인트저형, 그러니까 숫자 형태로 치환을 시키고 계산을 해서 점의 위치를 다시 갖다 붙인다. 뭐 그런 식으로 바꾸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수랑 실수 이 두 개를 서로 다른 녀석으로 받아들여요. 다르기 때문에 그 내부적으로 처리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숫자 안에서도 정수냐 실수냐 그렇게 나누고 저희가 또 문자에서는 문자냐 문자 열이냐를 가지고 또 나누게 됩니다. 문자는 A 혹은 B 뭐 이런 걸 문자라고 하겠죠. 근데 A, B 하면 이건 문자 열이 돼요. 그래서 붙어 있느냐 하나만 존재하냐 뭐 그런 거 가지고 문자냐 문자 열이냐. 근데 여기서는 뭐 C샵은 스크립트 형태의 언어라서 되게 그 단호하게 이건 아니야 라고 그렇게 하지는 않는데 그래도 이런 자료용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게임 오브젝트라고 하는 거랑 그때 매니저에서 저기 한번 보여드렸죠. 이거 텍스트 메시 프로 이거를 보여드렸던 것처럼 여기에는 게임 오브젝트만 들어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텍스트만 들어옵니다. 라고 지정을 해놨기 때문에 스크립트 작성할 때 중요한 게 바로 이 데이터 타입, 자료형, 이 자료형 정하는 것 자체. 이거부터 시작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시일이 좀 걸리다 보니 그냥 미리 만들어 놓은 걸 드래그해서 변경하고 그리고 변경했을 때 주의해야 될 점 뭐 그런 것들을
주로 다뤘어요. 스크립트는 거의 대부분 이제 보는 형태로 많이 빠지실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이렇게 주석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실질적으로 이거는 스크립트, 그러니까 언어가 아니고 일종의 코멘트인 겁니다. 게임 플레이 시간 업데이트. 이 명령 자체가 게임 플레이 시간을 업데이트하는 명령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점수, 시간, 생명 이걸 UI에 출력하는 명령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만약에 지워버리면 게임 플레이 시간은 계속 업데이트 되지만 여기에 출력은 안 되는 거죠. UI에 그리지는 못하는 거죠. 한번 볼까요? 주석을 걸게 되면 이거는 이 명령을 실행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보이시나요? 안 바뀌고 있잖아요. 이거를 실행을 안 하면 안 나온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주석을 보시고 뭐 어느 정도 좀 뭐 이건 이런 거구나 저건 저런 거구나를 이렇게 판단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뭐 if라고 하는 건 물어보는 겁니다. 요게 0보다 작냐라고. 그래서 이거는 life라고 하는 거는, 이 life라고 하는 얘는 제가 여기서 이렇게 생성했습니다. 여기서 생성하지 않으면 요 안에서 생성하면 돼요. 근데 이 안에서 그러니까 이 함수라고 하는데 이 안에서 생성하는 거랑 여기 이 바깥에다 이렇게 생성하는 거랑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좀 설명해 드릴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스크립트는 이 정도에서 마치도록 할 거고요. 제가 만든 거는 그 게임 동작하는 거는 따로 안 올려드릴 거예요. 뭐 이 영상을 보시고 제가 지금 녹화하고 있는 이 영상을 보시고 똑같이 뭐 따라 만드셔도 상관은 없고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스크립트는 따로 작성을 안 합니다. 작성을 안 하고 그냥 여기 있는 걸 그대로 활용하시면은 여기 그 미사일 쏘고 뭐 맞춰서 폭발하고 하는 그런 것까지는 아마 다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뭐 사운드는 유니티 엔진이 알아서 재생을 해주는 겁니다. 네, 이상 강의 마치도록 할 거고요. 뭐 궁금하신 거나 아니면 좀 더 보강해서 알려줬으면 한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 없으신가요? 그러면 소리 공유 화면 소리도 공유가 돼서 나가겠죠? 조금 더 욕심을 부려보면 여기서 이제 더 이상 못 올라가게끔 막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 UI 있는 이 부분까지만 올라갈 수 있게 막을 수도 있고요. 지금 현재는 카메라 밖을 벗어나지 못하게 지금 막아놨습니다. 카메라 바깥을 벗어나게. 그리고 이 적 같은 경우에는 이너미는
어느 정도 내려오다가 그 주인공한테 가까이, 그러니까 주인공 쪽을 바라보고 이동을 할 거냐, 그리고 처음에 생성될 때 이동 속도를 몇으로 할 거냐, 그거를 랜덤하게 결정을 짓게 해놨어요. 그래서 생성된 포인트, 스팟 포인트 있죠? 지금 여기 이 스팟 포인트가 지금 안 보일 텐데, 이 스팟 포인트를 선택을 해서 5개 선택을 하고, 여기 지금 네모난 오브젝트 상자 이걸 눌러서 다이아몬드 형태로 이렇게 바꿔볼게요. 그러면 화면에 기즈모라고 해서 이 기즈모 형태로 이렇게 아이콘이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여기에서 생성됩니다. 이 중에 어디에 생성될지도 랜덤이에요. 여기서는 생성이 안 됐고요. 여기 세 군데에서 생성이 되고 있어요. 이번엔 좀 많이 생성됐네요. 그리고 생성됐을 때 속도, 무조건적으로 주인공한테 방향을 틀어서 날아오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 방향을 바꿀래? 이런 식으로 뭐 그것도 랜덤하게 지정을 했고, 대신에 이제 주인공보다 밑으로 가버리면 더 이상 못 바라보게, 쫓아오지 못하고 그냥 밑으로 내려가게, 그런 식으로 지금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있어도 뭐 충분히 비행기 슈팅 게임이라고 조금 지어줄 수 있긴 한데, 이거는 인기가 없겠죠? 뭔가 그 흥미를 느낄 수 있는 무언가가 조금 부족하니까, 아무래도.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살을 붙이고 뼈를 조금 보강을 해서 하면은 이제 비행기 슈팅 게임, 뭐 드래곤 플라이트 같은 그런 것들도 만들 수가 있겠죠. 예전에 드래곤 플라이트를 한번 만들어 본 적이 있었는데, 그거를 여기서 진행하지 않은 이유가, 드래곤 플라이트는 아시겠지만 서비스 중이에요. 그래서 리소스, 그러니까 그 이미지들 있죠. 이미지하고 뭐 사운드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제가 여기서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거는 유니티로 만든 게 아니고 그 코코 스튜디오 X라고 하는 C++로 만든 거라서, 이렇게 그래픽 UI로 있는 게 아니라 일일이 타이핑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컨버팅 하기에는 너무 빡세기도 하고, 그리고 2D다 보니까 유니티에서 사용하기에도 조금 복잡할 것 같아가지고 좀 간편한 거 3D 형태의 예제를 가졌습니다. 이것도 에셋들이 이제 유니티 그 에셋 스토어라고 있는데, 거기서 무료로 올라오는 애들이거든요. 거기 있는 걸 활용해서 지금 한 거고, 이거는 이제 제가 꼭 이렇게 제공 안 해줘도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이걸 이용해서 한번 만들어 봤어요. 자, 이상이고요.